기침 천식 있다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었었는데 몇 개월 만에 수십 킬로가 쪘어요. 뭐 혈압은 그 당시에 한 180에서 190 정도가 나왔었고 당뇨 수치를 당화혈 색소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10.2가 나왔어요. 뭐 간 수치 뭐 정상인 게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, 저한테. 뭐 위스키도 막 되게 좋아했었는데 술도 다 끊었고 이제 설탕 끊었고 그리고 백미도 끊었고 9개월 동안 체중을 뺀 거는 감량한 숫자는 70kg를 뺐고요. 자, 오늘 메뉴는 얘랑 얘네요. 문어를 샐러드 했어요. 문어 샐러드 했고요. 그다음에 올리브유로 드레싱 만들었고 찬밥으로 버섯솥밥 했어요. 그래서 송이야 고마워 알려줘서 차돌로 된장찌개 할 거고요. 그리고 알배추로 절인 배추로 알배추전 했어요. 소고기 가른 걸 좀 넣어가지고 감자조림 맛있게 했고요.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름 저희 집 반찬 깻잎순, 그다음에 콩나물, 이거 예전에 했던 것들이다. 오이지 무침, 이거는 묵은지 넣고 볶은 거, 이거는 멸치 볶음.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잘 먹겠습니다. 뜨기가 어려우니까 쭉 떠서요. 이렇게 해서 조금씩 떠서. 버섯 향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버섯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아주 메뉴 제대로 만났네요. 네. 달래장. 이거는 이제 부추를 넣었어요. 여기다 달래 넣으면 달래장, 쪽파 넣으면 쪽파장. 남이 차려주는 밥은 다 맛있는데 이건 진짜 맞아요. 너무 맛있네요.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야. 천천히 먹어야겠다. 나 혈당계 차고 있는데. 혈당계 지금 차고 있어서. 확 올라가면 뭐 울려요 알람 같은 게? 그냥 그 혈당이 몇인지만 확인 가능한 거예요. 90에서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난리 나겠죠? 지금까지 먹어본 이런 배추전? 이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어우, 진짜 자기 진짜 마음에 든다. 진짜 맛있어요. 항상 식사하시면서 당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? 엊그제부터 처음 혈당기 처음 참았어요. 제가 열흘 동안, 지금부터 열흘 동안 연속 혈당기 지금. 직접 찌르는 게 무서우셔가지고요. 네? 이거 직접 바늘로. 여기 지금 차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차고 있어서 이렇게. 그러면 열흘 동안 중간에 깨갖고 잠 못 자는 친구들 많거든요. 근데 잠이 깨지는 이유가 저혈당 때문에 그러는 수 있나 봐요. 그래서 이거를 병원에다 연계시켜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내 거를 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원인이 이제 그때 혈당이 떨어지면 눈이 떠지나 봐요. 이제 그런 사람은 자기 전에 올리브유 한 숟갈을 먹게 한다든지 이렇게 처방이 있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알아보는 데 좋을 것 같아요. 밥 먹고 나면 막 졸아요. 정신을 못 차리고 졸거든요.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. 요즘은 내가 안 좋은 걸 많이 먹었나 봐. 그러면 이게 막 뭐가 올라가는 것처럼 정신없이 졸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 조금 신경 쓰고 조금씩 먹으면 괜찮아요. 우선 조는 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. 뭘 먹는데 뭐 이렇게 조심조심 먹는다기보단 조금 적게 먹으려고 애쓰고 맞아요. 먹고 나서 상태를 보면 내 속이 편하고 졸립지 않고 그러면 전 잘 먹었구나 그냥 생각해요. 저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안 지고 먹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이거 연속 혈당기 찬 이유도 저도 이번에 좀 제가 먹는 걸 좀 의식해서 이게 소식까지는 아닌데 양을 좀 줄여봐야 될 것 같아서. 괜히 많이 들어왔다. 그러게 너무 많이 펐네요, 진짜.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게 더 놀랍지 않니? 응? 음식 구경 못한 사람 마냥 본인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많지 않아. 맞아요. 참 나보고 그래. 참 너는 참 해가. 그래도 그런 거잖아요. 내가 먹어도 맛있다. 저는 안전해서 너무 좋아요. 막 가스가 찬다거나 이렇게 그게 없을 거라는 안전이 그게 딱 안심이 돼서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. 근데 과식은 문제지, 과식은. 벌써 다 드셨어요? 배가 불러서 좀 천천히 먹으려고요. 위
크기 관리를 잘 해놓으셨네. 워낙 조금씩 먹다 보니까 소식을 하다 보니까 네. 제가 그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체중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. 지금 계속 그렇게 유지를 했더니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먹으면 이제 차가지고 딱 그 이상은 잘 안 먹게 된 것 같아요. 어느 순간부터는. 원래도 그렇게 뭐 이렇게 날씬한 체형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이제 기침천식 있다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었었는데 몇 년 동안을 먹었어도 기침이 안 나왔거든요. 항상 매년 겨울에 한 2, 3개월은 계속 기침을 하는 식으로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기침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냥 하는 말로 제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기침 멈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좀 강한 약을 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약을 먹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스테로이드가 뭔지를 잘 몰랐었어요. 스테로이드를 잘 몰랐고 하니까 그냥 이제 주는 대로 약 좀 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살이 찌는 속도가 그냥 뭐 평소에 찌는 거하고는 다르게 몇 개월 만에 수십 킬로가 쪘어요. 너무 많이 쪄버리니까 이제 그 제가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약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버렸다 얘기를 했더니 딱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한 번에 많이 먹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. 저는 주는 대로 먹었는데 영혼하고 팔았잖아. 네, 그 영원하고 팔긴 했는데 이렇게 팔고 싶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주는 대로 이제 기침 먹기를 바래서 먹었는데 기침은 안 먹고 살은 쪘고 안 그러니까- 맞췄어요. 네? 기침에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네. 네, 그렇죠. 만약 그랬으면 저도 차라리 뭐 하나라도 잡았다 생각하는데 기침이 안 멈췄어요.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더 상급 병원에 갔더니 이제 거기서 바로 끊게 하더라고요, 스테로이드를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줄여가면서 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바로 끊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끊는 순간 그 다음날 온몸에 반점처럼 막 염증이 이렇게 그 피부에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또 피부과도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연고도 스테로이드라고요. 그 스테로이드라고 하더라고요. 몰랐어요. 그렇게 스테로이드가 많은 곳에 쓰이는지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미 살은 쪄버렸고 옷 같은 게 하나도 맞는 게 없고 아무것도 이제 맞는 게 없는 상태인데다가 짧은 시간에 살 쪄버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물어보잖아요. 너 왜 이렇게 쪘냐, 왜 이렇게 쪘냐. 그럼 다 일일이 설명을 하고 다녀야 되고 이거 좀 힘들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합쳐서 그랬는지 좀 세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좀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약 처방을 해주더라고요. 그게 그래서 언제적 얘기예요? 그게 2017년 정도의 얘기인데 그래서 그 약을 이제 거기서 주는 약을 먹었는데 살찌는 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지나서 약 이제 먹고 나서 가서 그 살찌는 게 멈추지 않아서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약도 살찔 수 있다고. 살찐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왔는데 우울증 약도 살찐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더라고요. 그 약 이제 더 이상 안 먹겠다고 하고 이제 나와 버렸어요. 그래서 뭐 운동하고 빼면 빠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매년 겨울이 되면 또 기침을 하니까 또 약을 먹고 하면 또 살이 찌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약간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. 살 빼는 거에 대해서. 이제 그때 제일 좀 사람들한테 왜 살이 이렇게 쪘는지를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요. 내가 뭐 스테로이드 때문에 살쪘다 해도 결론은 내가 많이 먹고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이래서 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원래 제가 덩치가 컸다 하더라도 밥을 한 공기 이상 원래 안 먹었어요. 원래. 근데 이제 밥집 같은 데 가면 이제 덩치가 큰 사람이 오니까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공깃밥을 하나 더 주세요. 저한테. 그래서 저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 먹어 막 이러면서 더 주세요. 이 목걸이로 저는 밥 더 안 먹어요. 이렇게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저 스테로이드 때문에 살쪘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누가 뭐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안 그래서- 물어봤는데요, 그럼? 그러니까요. 그래서
아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느새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체중이 165까지 쪘었어요. 언제 위험함을 느꼈냐면 어느 날 안경이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된 거예요. 자다가도 뭐 서너 번씩 가게 되고 뭐 뒷골도 막 땡기고 막 이런 일이 막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, 나한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쌓인 게 있었는데 병원 간 김에 이제 검사를 신청해가지고 피 검사를 받았는데 뭐 혈압은 그 당시에 한 180에서 190 정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당뇨 수치를 당화혈색소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10.2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상태가 나왔고 뭐 LDL 콜레스테롤도 뭐 180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고 뭐 간 수치 뭐 정상인 게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, 저한테. 그리고 통풍 수치도 높았었고요. 요산 수치도 높았고.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은 우울증부터 잡으려고 했거든요. 우울증부터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와이프랑 저랑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귀어가지고 10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결혼 17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자기 몇 살이야? 저요 42에서 3 정도 됐습니다. 와이프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이것저것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때쯤에 약간 이제 TV 같은 거 원래 잘 안 봤었는데 TV를 보다가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되게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친구들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원래 TV도 잘 안 봤었는데 그렇게 계속 보다가 밖에 나가기 시작했어요. 그 영업직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만나면서 일은 했는데 사람 많은 곳들을 잘 안 갔었거든요. 왜냐면 그때 가슴둘레가 156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컸었고 하니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. 아니면 안 쳐다봤을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. 딱 저희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, 옆에서. 와이프가 괜찮다는데 뭔 상관이야.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뭐 저는 뭔가 더 이렇게 활기차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갑자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일단은 건강부터 챙겨야 되겠구나. 다이어트를 생각한 게 아니고 건강부터 챙겨야 되겠구나. 근데 병원에서 저한테 인슐린을 맞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당화혈색소가 이제 10.2니까.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가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저한테 그러면은 피 검사하는 데가 보통 3개월 다니니까 저한테 그러면 3개월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날 저녁부터 이제 닥치는 대로 유튜브 영상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채널이 바로 최겸님 그 채널을 알게 됐고 뭘 끊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다가 이제 저를 뜨악하게 만들었던 영상이 뭐였냐면 설탕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 그람 수가 몇 그람인지 보여주셨던 영상을 예전에 초창기 때 찍으셨던 게 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온 음료수도 많이 먹었고 티 같은 것도 좋아했었는데 그게 다 설탕 덩어리였더라고요. 그래서 최겸님이 끊으라고 몇 개 뽑은 게 있는데 안 좋은 기름 그리고 이제 뭐 설탕 그리고 술 뭐 이런 것들을 해놔가지고 정말 그걸 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다 끊었어요. 뭐 담배는 끊은 지는 좀 됐고 술은 좀 많이 먹으면은 그래도 소주 한 4병에서 뭐 위스키도 막 되게 좋아했었는데 술도 다 끊었고 이제 설탕 끊었고 그리고 백미도 끊었고 그리고 이제 떡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곡식을 갈아서 만드는 그런 음식서부터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들에서 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요 골라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이것부터 끊어보자 해가지고 끊고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을
웬만하면은 8시간, 자기 8시간 전에는 공복을 유지를 하고 2주에 한 번은 30시간씩 공복을 만들고 그거를 날짜를 잡아놓고 꾸준히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덩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운동을 뭐 PT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. 뭐부터 할까 하다가 시작을 했던 게 걷기였어요. 그냥 아파트 앞에. 처음에 몇 킬로 걸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군대 때는 뭐 40킬로도 걷고 했었으니까. 근데 그때하고 저거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1킬로를 걸어보고 그걸 2킬로, 3킬로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제 조금씩 했고, 그리고 예전에는 뭐 밥 먹고 30분 후에 운동하는 게 좋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이 밥 먹자마자 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밥 먹자마자 걷고서 와서 혈당을 재보니 혈당 수치가 확 내려가더라고요. 식사 후에. 그래서 아, 내 몸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수도 없이 계속 바늘로 찌르고 숫자로 확인해 가면서 이거는 먹어도 되네, 저거는 안 되겠다,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, 빵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. 진짜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통밀 100%로 해가지고 안에 뭐 버터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 만드는 빵이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너무 운이 좋았던 게 저희 집 근처에 그런 빵을 만드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. 그 빵만 파는. 그래가지고 그 빵을 갖고 와서 먹어보고 혈당 재보고 먹어보고 혈당 재보고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혈당이 안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 빵을 먹어보고 혈당을 재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. 아, 그러면 이거 괜찮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먹었더니 너무 저한테는 좋았었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시작을 했는데 3개월 차에 이제 제 첫 목표는 당화혈색소를 8대까지 8에서 7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딱 검사를 했는데 5.0이 나왔어요.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건데요? 3개월 동안. 이게 몇 년도예요? 그게 작년 2월에 시작을 해서 작년 2월? 네, 작년 2월 시작해서 세월 많이 작년 흘렀네. 5월, 3개월 후니까 5월 달 말 정도? 금방 바뀌었네요. 네, 그때에 쟀을 때가 5.0이 나왔어요. 물론 이제 뭐 당뇨약도 같이 복용도 했었으니까 그 효과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5.0이 나오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효과를 보니까, 게다가 이제 그때쯤에는 이제 체중이 이제 한 20kg 정도가 그 2달 동안 빠진 상태여가지고 이제 재미가 생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살도 빠졌지, 피 검사했는데 모든 수치들이 낮아지고 있지 하다 보니까 아, 나 잘하고 있구나.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영상들 보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건 거잖아요. 그 채널마다 목적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알고 싶으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공부해보는 사람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했더니 지금 마지막 피 검사 했을 때까지는 다 4.7에서 4.9 당화혈색소 계속 유지 중이고,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되게 높았었는데 지금 120 정도 때까지 그 낮춰졌고, 그리고 뭐 간 수치서부터 모든, 그러니까 뭐 요산 수치서부터 다 정상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낮은 쪽에 될 정도로 다 낮아지고. 음식이 어마어마하네요.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소름 끼쳤던 제목이 저기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의사 선생님 모시고서 인터뷰 하셨을 때 음식이 DNA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소름 끼쳤던 게 결국은 음식이었더라고요. 제가 뭐 운동을 다른 사람들처럼 막 심하게 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저는 계속 걷는 거하고 아니면 계단 타는 거 외에는 크게 안 하고 있거든요. 아니면 그냥 집에서 홈트 정도로 조그맣게 하는 거 외에는 크게 뭐 돈 들여서 하는 운동도 없고요. 결국은 음식 관리가 되게 중요했구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는 동안은 이제 거의 치팅데이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이 음식을 먹었고,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 낮출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낫또가 좋다고 해가지고 낫또를 먹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음식 순서를 항상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 먹고 그 앞에는 다른 음식들을 먹되 이제 그람 수를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먹는 버릇을 했더니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더라고요. 영양제도 하나도 안 먹거든요. 영양제보다 오히려
음식, 좋은 음식 먹는 게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왔는데,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제가 9개월 동안 체중을 뺀 거는, 감량한 숫자는 70kg를 뺐고요. 근데 70kg를 빼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안에 속살이 이제 살짝 보일 것처럼 이렇게 보이길래, 그래서 이제 피부과 가서 얘기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그 약을 먹었어요. 탈모약을 먹고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음식을 양을 늘리자. 지금 먹는 건 너무 조금 먹었으니 양을 늘리자. 왜냐면 현미밥을 제가 90g씩 먹었거든요. 한 끼에. 90g을 잴 수도 없겠다. 한 끼예요? 네, 한 끼에 아이고. 90g을 먹고, 그럼 정확 식단은 어떻게 하시는데요? 그 100%그 현미밥을 90g에다가, 그리고 두부를 먹고, 그리고 생낫도 40g에다가, 그리고 이제 생선 반마리 먹고, 그리고 웬만하면 기름으로 안 굽고 먹었고요. 고기는 웬만하면 물에 담갔다 먹는 걸로, 담가서 먹는 걸로 했고, 저의 메인 식단은 사실 다 월남쌈이었어요. 현미 라이스 페이퍼도 팔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만든 월남쌈도 막 대단하게 막 여러 가지는 안 넣었고요. 그냥 그 양파랑 파프리카, 그리고 그 양배추, 아니면 고추 한 번씩 넣고 해가지고 이제 기름 뺀 그 훈제 오리, 아니면 닭가슴살. 근데 저는 그거를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한 번도 질려본 적이 없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소스 없이? 네, 그러니까 샐러드도 다 소스 없이 먹었었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들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발사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올리브유 같은 거를 나중에는 조금씩 해 먹었는데, 초창기 때는 아예 그냥 설탕을 끊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냥 야채도 그냥 어차피 거기에 있는 그 방울토마토 같은 거 먹으면 그 맛이 나니까 그걸로 그냥 소스 삼아 먹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체중도 내려갔는데, 이제 머리가 그렇게 되니까 음식량을 이제 늘린 거죠. 그래서 늘리고, 대신 걷는 양을 늘리고, 계단을 뭐 하루에 처음에 뭐 10층까지밖에 못 올라갔으면 20층, 30층 늘려가면서 걷고, 밥 먹으면 예를 들어서 쉬는 날 밥 먹기 전에 옷을 다 입어요, 미리. 맞다. 네. 바로 뛰쳐나갔을 때. 네, 다 먹고, 먹은 다음에 원래 먹자마자 설거지를 하는 타입인데, 일단 두고 나가가지고 30분이라도 시간 없으면 걷고 와서 하면은 항상 한 번도 혈당이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잠깐 30분 걷고 네.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버릇을 해가지고 새끼 먹으면은 일 끝나고 일하는 점심시간에 먹는 거면 사실 밖에서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. 밖에서 먹는 게. 그래서 처음에는 막 편의점에서 파는 뭐 감동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먹었었는데 이제 맛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도시락 직접 싸들고 댕기면서 먹는다거나, 아니면은 뭐 행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외부 행사에서 일을 할 때도 따로 이제 이렇게 큰 가방 같은 거에 이것저것 막 먹을 것들 싸가가지고, 저녁에 원래는 지금 3시, 4시 정도면은 이제 저녁을 먹거든요. 그리고서는 이제 잘 때까지는 공복을 했었는데, 중간에는 원래 커피를 마셨었어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는 마셨는데, 나중에 영상 보니까 또 커피는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, 커피도 웬만하면은 안 먹고 있어가지고 물만 먹고 있고요. 그리고 30시간 공복할 때도 그냥 물만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견딜만 하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이렇게 맛집 같은 데 되게 많이 가거든요. 근데 저는 안 피해요. 그런 데 가는 걸. 안 먹어도 가서 그냥 보고 있어도 괜찮고,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는 다 올려요.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되게 많이 먹고 다니는 줄 아는데 먹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가끔 이럴 땐 있어요.
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들 있잖아요. 궁금한 거. 그거는 먹어요. 그리고 뱉어요. 충분히 입에서 맛을 본 다음에 그냥 휴지다 아니면 화장실 가서 그냥 뱉어요. 그리고서는 통밀빵 따로 싸운 거 혼자 그거 뜯어먹고. 그 사서 먹는 통밀빵을 어떻게 괜찮아? 입에 질리지 않고? 일단 지금은 저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. 아, 입이 깨끗해졌구나. 네,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커피를 먹었을 때 뭐 잠을 못 잔다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커피를 먹으면 힘들어진 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어지러운 증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디카페인으로만 먹고 있어요. 왜 그런지 막 찾아보니까 몸이 뭐 깨끗해져서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냥 커피도 웬만하면 이제 디카페인 먹고 지금도 설탕은 아예 안 먹고 있고요. 그것도 정 단맛이 필요할 때는 이제 그 쓰시는 그것도 쓰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 더 있는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스테비아? 네, 스테비아. 그걸로 쓰는데 그것도 잘 안 먹게 돼요. 왜냐면은 아까 그 맛봤을 때 되게 달아서 놀랬는데 그게 다 야채에서 나오는 단맛이라고. 먹다 보니까 그 단맛이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써도 음식 먹는데 크게 뭐 힘들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은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음식량을 2배로 늘렸더니 체중은 한 3, 4kg 정도는 더 쪘어요. 근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지금 9개월 정도를 유지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더 찌지도 않고 딱 그 정도 그때보다 훨씬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몸 컨디션은요? 몸 컨디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죠. 제일 좋아진 거는 코골이가 없어졌어요. 코골이가 없어졌어요.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침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침을 안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번 겨울에 처음으로 기침을 안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코골이가 심했는데 와이프 말로는 최근에 한 번도 코 고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컨디션도 그렇고 만족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최겸님 저기 영상의 댓글에 이제 일반적인 글 올린 분들한테는 제가 뭐 달 말은 없으니까요.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고도비만인 분들한테는 제가 해볼 말들은 있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대댓글로 좀 도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님 그 영상에 제가 대댓글을 조금 달고 있었었는데 이제 집밥 하는 거를 모으는 걸 어떻게 모으는지 몰랐었는데 우연히 그 글을 봐서 혹시라도 이제 저처럼 초고도 비만까지 갔었던 사람이 혹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을 조금 도움이 된다면 좀 같이 제가 도움을 이렇게 영상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운 좋게 가장 맛있고 가장 많은 종류를 먹을 수 있는 날에 어제 초대가 돼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야, 대단하시다. 딴 세상 사는 것 같겠어요. 주위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주위에서도. 와이프분은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잖아요. 네네. 살찌기 전 그리고 살찌는 과정. 네네. 지금도 보셨을 텐데 와이프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? 근데 와이프는 살쪘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살을 뺐을 때도 그렇고 한결같이 항상 얘기를 해줘서 뭐 저한테 살을 빼라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야, 그냥 진짜 그냥 와이프도 이거 제가 살찌면서 와이프도 좀 살이 붙었는데 그냥 농담을 하는 말이 너 혼자 찌면 외로울까봐 같이 찌는 거야. 이제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뭐 진심일 거예요, 그거. 뭐 같이 맛있는 걸 또 먹기도 했고요 그때는.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와이프가 뭐 달라진 거는 없고 오히려 근데 그건 있어요.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그거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리고 어쨌든 3개월 만에 10.2라는 당화혈색소가 5.0이 된 거에 대해서는 와이프도 예상 못했고 저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라서 그때는 와이프가 조금 울먹울먹 해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옆에서 봤으니까.
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어쨌든 그 피 검사가 꼭 저한테는 시험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. 숫자로 그게 다 보이니까 그냥 느낌으로 나 좀 건강해진 것 같아가 아니라 나 건강해지고 있구나가 보이니까 더 재밌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못 참고 막 폭식을 한다거나 아직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. 그리고 웬만하면은 귀찮아도 이제 제 옛날 때 모습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. 제가 어쨌든 살이 쪘을 때 아무리 뭐 스테로이드 때문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맞아 라고 얘기를 들어도 뒤에서는 얼마든지 뭐 그래도 어디서 뭐 많이 먹고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더 독하게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저한테 좋았던 거는 밀가루 끄는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턱 아래에 빨간색 여드름 같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근데 밀가루 끊은 다음에 제일 먼저 없어진 게 여드름이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돼가지고 밀가루 끊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밀가루만큼 맛있는 건 없는데요. 근데 이제 끊고 살려니까 살 수는 있더라고요. 좀 아쉬워서 그렇지만 이제 제 목표는 이제 1년이 되는 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제 첫 목표는 당뇨를 잡는 거였는데 잡았고 통풍도 잡았고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잡자 했는데 잡았고 그러면 이제 다음은 내가 뭘 잡아야 될까 생각했을 때 지금 그 인바디 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체지방이나 그 내장 지방이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다음은 내장 지방 잡아보자. 그러니까 보니까 또 내장 지방 빼는 방법 같은 걸 또 올려주신 그런 내용들을 또 보고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체중을 이제 BMI가 정상까지 내려가는 게 지금은 제 목표예요. 뭐 무슨 뭐 몸을 만들어서 무슨 뭐 바프 찍고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. 그냥 건강해지게 잘 뺐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좀 너무 과하게 빠른 속도로 빠졌는데 이제는 한 달에 2kg 목표는 한 달에 2kg씩 천천히 이제 어차피 장거리로 마라톤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2kg씩 빼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몸이 이 체중은 내 체중이야 라고 저장했으면 해가지고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. 어메이징인데요, 진짜.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한번 체크해보면 기침이 심해졌을 때 네. 그때 뭔가 대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독소나 염증이 어떤 수치가 너무 많아 높아져서 몸이 이제 그걸 자꾸 이제 그냥 반응으로 보여준 게 기침이었을 거고 근데 그때 스테로이드가 듣지 않았고 근데 더 듣지 않는데 더 문제는 더 커진 것 같고 기침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약을 쓰다가 몸이 더 반응이 커져서 네.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문제가 나왔고 거기서 또 우울증이 넘어갔고 네. 우울증도 이제 약 같은 걸 드셨을 것이고 네, 그때 먹었었죠. 그럼 그때 또 다시 이제 살이 찌고. 네, 살은 더 찔 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온 건 식단이었고 음식에서 나쁜 것들 빼시는 거랑 그다음에 뭔가 설레는 일을 그 전에 찾았지. 네. 뭔가 설레는 일을 찾아서 그걸 쫓아다니고 유튜브도 개설하고 맞네요. 이렇게 그게 하다가, 또 중요하네요. 밖으로 나가는 것.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제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도 충분히 열심히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청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은 건 쏘고. 네, 눈 뜨자마자 방충망 청소부터 해가지고 시작하고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캠핑을 가거든요. 와이프가 캠핑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캠핑이 물론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캠핑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군대에서 텐트에서 자는 것도 싫었는데 그걸 또 돈 주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걸 해야 되나 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관심 가지니까 나도 해볼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캠핑에 대한 재미를 알게 돼서 또 같이 이제 뭐 바닷가 앞에서 이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이제 구워 먹자마자 안 치우고 둘이서 한 또 3-40분 걷고 또 와가지고 또 설거지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 와이프도 살이 빠지고 저도 살이 빠지고 그럼 둘 다
요번에 와이프가 LDL 콜레스테롤 제가 한번 나토 먹어봤는데 처음에 나토를 못 먹었어요. 역하다고. 근데 와이프가 요번에 LDL 콜레스테롤 확인해 보니까 98인가 나왔더라고요. 그 와이프도 한 120 정도 넘었었는데. 그래서 와이프도 건강해지고 있어서 아, 우리 지금 같이 잘하고 있다. 같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파트너가 있어서 너무 진짜 은혜롭다. 그리고 그 끝없이 지지해주고 옆에서 막 틱틱거리지 않고, 그지? 저게 어쩌면 제일 큰 난관일 수도 있겠네요. 그게 난관이지. 옆에서 혼자 막 진짜 고생하는데. 옆에서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러고 막 훌륭하네. 열심히 하는데 말 한마디로 팍 죽여버리는. 죽이지 거의 그러죠. 대부분 거의 그렇죠. 그래서 거의 그러죠. 참 좋은 배우자분을 아, 만나셨네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이분이 먼저 진짜 좋은 배우자일 것 같아. 청소 잘해주고 시키지 않고 네, 청소는 제가 좋아해서 제가 하고 나면 기분이 막 좋아져요.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는 청소가 제일 만한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다 뒤집어 엎고 그냥 싹 정리하고 한번 그릇들 너무 오래 안 쓴 것도 한번 싹 꺼내가지고 한번 뭐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 닦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도 잘 가고요. 또 남는 시간에 영상 편집도 하고 아 우울증 극복기네. 근데 우울증 극복할 때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심해지면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못 하잖아. 알긴 알아도. 이게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막 우울해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.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. 그냥 나 못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하게 나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? 아니면은 의욕이 없어져야 된다거나 되게 의욕적인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더 나갔던 것 같아요. 끝이 없을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은 암막 커튼을 샀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어둡게 있는 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어둡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막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최악이더라고요. 관리할 때.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암막을 다시 당근에다 팔고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당근에다 팔고 그러고서 이제 좀 밝게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성지순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돼가지고 또 인간관계도 또 그렇게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피하던 거를 조금 덜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되게 재미를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물론 100%는 그 낫는 병은 아니라서 어느 날은 아침에 눈 떴을 때 못 움직일 정도로 심한 피로감하고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긴 하는데 그때일수록 더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날 쉬는 날이라도 맛집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 다 눈이 지금 반짝반짝해. 지금 옆에서 보니까. 네. 옆에서.